안녕하세요. 요즘 영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 영어 공부 어플들도 정말 인기가 많고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봐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 영어 스터디들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영어 공부를 즐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어 공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단어 공부를 스킵하시고 한 단계 더 어려운 수준의 공부에 바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의 full skills, 그러니까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네 가지 full skills 중에 영어 단어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full skills에 대한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많다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모든 영역에서 기본 이상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단어 공부는 귀찮으니까 흐린 눈을 해두고 영어 공부를 한다는 그 기분만 느끼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영어 공부로 바로 점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어가 안 되는데 내가 원어민이랑 영어로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단어를 모르는데 우리가 바로 원서 읽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단어 공부가 제일 귀찮고 제일 지루한 공부 중에 하나긴 했어요. 그래도 이 지루함을 견디면 정말 빠르게 스케일업 할 수 있단 말이죠. 딱 3달만 눈 딱 감고 영어 단어 공부에 한번 몰입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단어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던 해가 임용고시 재수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초수 시절에는 학업 병행이기도 했고 약간 거만함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단어를 눈으로 쓱쓱쓱쓱 읽고 뭔가 외운 것 같아. 다음. 뭔가 외운 것 같아. 다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임용고시 중에서도 영어 과목 안에서 영어 교육론, 영어학, 그리고 일반 영어 이렇게 크게 3가지 섹션이 있거든요. 영어 교육론은 원래 학부 때부터 좋아했고 꾸준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 영어학은 학부 때부터 꾸준히 싫어했고 꾸준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영어가 재수 시절에 제 실력을 확 오르게 해준 과목이란 말이죠. 이 일반 영어가 말 그대로 내가 잘 독해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이라 영어 단어 때문에 그 당락이 많이 좌우되는 섹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어 단어 하나 때문에 임용 재수 시절에 일반 영어 성적을 확 올려서 교육청 위탁 사립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네가 효과를 본 그 영어 단어 공부법은 뭔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3단계 누적 복습법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공부법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냐면 하나의 단어장을 선정해서 그것도 3회 이상 복습을 해야 하고 하루에도 무조건 3챕터씩 누적 복습하는 방법으로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한 첫날에는 day 1, day 2, day 3 이렇게 3챕터를 외우고요. 두 번째 날에는 day 2, day 3, day 4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day 3, day 4, day 5 이렇게 하루에 3챕터씩 누적해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럼 단어 시험지는 어디서 구하냐? 사실 요건 어떤 단어장을 선정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요즘은 단어장 안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장을 제공해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이 단어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모여서 만든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 시험지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글을 잘 서치하시면 누군가가 만들어둔 단어장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데이 30 혹은 데이 60 이렇게 다소 분량이 적은 단어장을 선택하시면 그냥 하루 날 잡고 단어장을 만드시는 것도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영어를 외워야 되는지 한국어를 외워야 되는지 다 외우면 당연히 가장 좋겠죠? 그치만 우린 급하잖아요. 빨리 영어 실력을 상승시키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등급 기준으로 2등급 이상이다. 그렇다면 영어는 패스하시고 한국어 뜻부터 외우세요. 왜냐면 수능에서 2등급 이상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영어 단어의 스펠링, 그리고 명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형용사가 주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감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실제 상황에서는 영어 스펠링을 써야 되는 일보다는 내가 글을 읽거나 글을 듣고 알아들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기초가 좀 탄탄하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영어 스펠링은 스킵하시고 한국어 뜻을 외우시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저도 임용 공부할 때 한국어 뜻만 주구장창 외웠어요. 근데 내가 수능 영어 기준으로 3등급 이하다. 그럼 최소 1회독 때는 영어 스펠링을 한 번쯤은 외워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2회독, 3회독 때는 한국어 뜻으로 빨리빨리 돌리시는 거죠. 그러면 단어 외우는 꿀팁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저는 정말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다 외워봤습니다만 효과가 가장 좋은 건 뭐니 뭐니 해도 연상기억법이에요. 말만 들어도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죠? 이것저것 다 엮어서 기억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모으다, 편찬하다 라는 뜻의 compi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컴퓨터로 파일을 모은다. 컴퓨터로 파일을 편찬한다. 이렇게 연상 기억법을 써서 외웠고요. 예를 들면 compunction. 이건 양심의 가책이라는 뜻인데 너 양심에 펑크 났니? compunction.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일 웃겼던 것 중에 하나는 애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condo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도 혹시 꽃보다 남자에서 그 마카오에 가서 곤돌라를 타는 F4와 금잔디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곤돌라를 타고 슬픔에 빠진 금잔디를 컨돌, 애도해주는 F4를 상상하면서 컨돌, 애도하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잠깐 들으셨지만 이게 좀 강력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연상기억법과 관련해서 정말 잘 구성되어 있는 영어 단어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경선식 영어 단어장인데요. 저는 경선식 선생님께 뭐 단 하나도 광고를 받은 것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 단어장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여러 단어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장들을 홍수해서 이 경선식 영어 단어장이 절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단 경선식 영어 단어장은요. 초등, 중등, 고등, 수능, 토익까지 모든 레벨의 단어장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단어장을 콕 집어서 추천드리는 이유는 연상기억법으로 단어를 외우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단어장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선식 영어 단어장을 만드시는 분들의 뇌구조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약간 천재적인 연상기억법으로 이 단어장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들이 천재적으로 이 연상기억법을 만들어내시는지 제가 출판사 미리 보기 칸에서 몇 개만 좀 캡처를 해와봤어요. 요거는 경선식 영어 단어장 중에서 토익 책에서 발췌를 했고요. 일단 기부라는 뜻의 이 donation 있죠. 이 단어는 영어 단어장에서 돈을 내어 기부하셔. 돈을 내어 기부하셔. 돈을 내어 기부하셔. donation 기부. 이렇게 외우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웃긴데 contribution 이 단어가 공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country에 온 힘을 부어서 공헌하는 모습. country에 온 힘을 부어서 공헌하는 모습. contribution, 공헌.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은 기념품이라는 뜻의 souvenir인데 이거는 관광지에서 기념품으로 관광지 그림이 그려진 수건을 사라며 수건이여 라고 소리치는 상인의 모습을 연상하래요. 수건이요, souvenir, 기념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웃겨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promotion이 그 승진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앞으로 모셔, promotion, 승진.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짜 이거 만드시는 분들 전 진짜 존경하고 이분들의 뇌 구조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천재적인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단어장 자체가 토익까지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초 하이 레벨까지는 아니라서 내가 수능을 친다, 토익을 친다 딱 요 정도 수준까지는 이 경선식 영어 단어장으로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약간 완전 어나더 레벨의 공부를 하고 싶다. 저처럼 유학을 가거나 혹은 임용고시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MD 33,000이라는 단어장을 추천드립니다. 말 그대로 단어가 33,000개가 있거든요. 정말 두껍고 꽤나 비싸고 정말 별의별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충적의, 그 쌓이고 쌓이는 그 충적의라는 단어인 alluvial이라든지 합금이라는 뜻의 alloy라든지 정말 별의별 단어가 있어서 제가 임용 재수 칠 때는 이 단어장을 5회독을 꼼꼼히 했거든요. 이 누적 복습법을 통해서. 그러고 났더니 한동안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는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다양한 단어가 있는 단어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경선식 영단어의 모든 레벨을 내가 다 타파했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는 게 얘는 28,000원 정도로 단어장 치고는 다소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경선식 선생님의 이 영단어장 시리즈는 대부분 만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경선식 영어 단어장,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어나더 레벨의 영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MD 33,000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마다 제 의지가 조금 약해진다라고 느끼면 친구들과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스터디 모임이 쭉 이어지지 않을 때는 챌린저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돈을 걸고 모르는 사람들과 영어 단어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혹시나 이런 어플을 이용한 공부법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영어 단어 공부 정말 지루하고 하기 싫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내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만큼 저를 믿고 딱 3번만 한 단어장을 골라서 완독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영어 공부는 의지만 있다면 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Anyway, there's a will, there's a way. 안녕!